푸른밤 종윤입니다. 종이 위에 집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지붕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그리고 마지막에 문과 창문을 그리는데요, 실제로 집 짓는 일을 업으로 삼는 분들은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둥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몸통, 문과 창문을 그린 다음 맨 나중에서야 지붕을 그린다고 해요. 자기가 집을 짓는 순서 그대로 그리는 거죠. 어차피 그림이니까 어떤 순서로 그려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요, 가끔은 우리도 뭔가 반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할 때도 과정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먼저 잘 나오길 바랄 때가 많고요. 사랑을 할 때도 서로 감정을 나눠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해주길 바라곤 하잖아요. 지금 완전 엉터리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한 발 한 발 정성스레 걸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길이든. 10월 1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지쳐 10월 16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몽니의 순간 안에 였습니다. 그래요. 오프닝 얘기해보죠. 저도 지금 그 집 그려볼까요? 저도 집 그리라 그러면 지붕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몸통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은 안 그려야지. 내 집엔 창문이 필요 없으니까. 글쎄, 그렇네요.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정, 결과.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 편이긴 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바라보는 쪽이 어느 방향이냐는 거겠죠. 남들이 생각하는 결과와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만족도가 또 다를 수 있고. 어쨌든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차근차근 무언가를 준비해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 함께하죠. 싱어송라이터 윤현상 씨, 그리고 가을 감성으로 돌아온 유성훈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메인 타이틀 픽처스, 플랜한국위원회, 인터파크 투어, 주식회사 좋은건강, 페이코, 피자의 땅, 세정, 글로리아 교육재단, 신신파스 RX, 카오글로벌, 아우디코리아, 환인제약, 갤포스, 평안, LNC PAT,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대성 셀틱 보일러, LCT, PFV, KDB 대우증권, 용인 기흥 해링턴 플레이스, 더 마션, 알리안츠 생명보험, 트랙스타,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웠나 입니다. 이 노래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가사 그냥 너무 좋아요. 버벌진트 씨 진짜 대단한 스토리텔러인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가사 내용도 많고, 뮤직비디오 같은 것만 봐도 진짜 가사에도 또 반전을 주는 표현법들이 너무 많아서 좋아하는데, 일단 이 기름 같은 걸 끼웠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힙합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곡 자체가 팝곡인데 좀 스윗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이 밤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들려주고 싶은 그런 느낌의 곡일 거예요. 들어보죠.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웠나 듣겠습니다. 기름 같은 걸 끼얹나 내 안에 타고 있는 부위에다 네가 내 이름만 불러주면 나 어디든 달려갈 기세야. 희한하게 너만 보면 한겨울 눈이 쌓인 것처럼 눈이 부셔. 나란히 걷다 보면 새콤한 사탕을 물은 듯침이 보여. 네,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웠나 듣고 오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달콤하죠? 자, 사연 더 보겠습니다. 김하연님. 저는 일할 때 책상 위에 거울을 놓고 일해요. 얼굴을 보려는 게 아니고 제 표정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런 표정이 지어질 때마다 거울 보고 한 번씩 씩 웃어주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데요. 푸른밤 듣는 시간은 거울 안 봐도 웃게 돼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푸른밤이 또 위로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거울이라는 게 참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만들어냈을까? 0249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날씨 때문인지 요즘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대하고 있어요.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하루 종일 꽁해 있었는데 혹시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산민 누나, 요즘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이겨내고 행복하자. 항상 사랑할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가끔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뭐 항상 좀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좀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분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범님. 요즘 직장 상사와의 마찰로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많은 나이에 다시 다른 곳을 찾아 취업하기도 두려운데 계속 이 회사를 다니자니 못 견딜 것 같아요. 직장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는 것 정말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폭언 폭력인데요. 아이고, 제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랄까 상사와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걸 경험해 보진 않아서 어떤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범 씨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그 마음을 달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십시오. 8562님, 생일이었던 취업 준비생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불합격 통보를 4개나 받았어요. 20살부터 5년 동안 생일을 함께 해줬던 남자는 올해 절 떠나서 이젠 기댈 곳도 위로받을 곳도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루였네요.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생일은 처음이에요. 내년엔 행복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가끔은 이런 생일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슬픈 생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이런저런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신 만큼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0820님, 저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더 보고 싶네요. 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든데 이럴 때 남자친구가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볼 수 없는 게 힘들 때 볼 수 없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그래도 11월에 휴가 나오니까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1월이면은 그래도 뭐 한 2주 남았는데 11월 몇째 주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볼 수 있으시니까 보시고 사랑 많이 나누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곽성현님,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어느새 그 친구들끼리 사이가 깊어지고 제가 없어도 친구들끼리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한순간에 멀어졌네요. 함께 즐거웠던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이제 나쁜 사이가 됐어요. 근데 한편으론 뭔가 홀가분해진 기분도 들어요. 참 이상하죠? 글쎄요, 저는 정확히 이게 어떤 감정인지 공감이라든지 느껴보진 못했으니 성현님의 어떤 마음을 제가 100% 이해하는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 든다고 하시니까 어찌 보면 그게 성현님에겐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 없이도 그들이 잘 지낸다라는 게 섭섭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는 건 원래 그런 법이더라고요. 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도 되게 많고 나 없이도 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게 현실이죠. 자, 노래 들을까요? A Great Big World의 Hold Each Other 그리고 최낙타의 나빠 나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miss the words we used to say. I miss the sounds of yesterday. I miss the games we used to play like gold. I was trapped inside a dream. I couldn't see her next to me. I didn't know she'd set me free like gold. Something happened. 가지마 떠나지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 상황 네가 아는 그런 상황 아니야 난 집에 가는 길 내 후배 편의점에서 The hibbit of a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요계에 데뷔를 해도 경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더 치열하고 험난한 경쟁은 계속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두 분이죠. 푸른밤터 라이브 오늘은요. 잊고 있던 감성을 일깨워주는 싱어송라이터 윤현상 씨 그리고 더 짙어진 감성으로 돌아온 노래 잘하는 가수 유성은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웬만한 경쟁에선 주눅들지 않는 두 분이죠. 유성은 씨, 윤현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윤현상 씨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무슨 저번 주에 봤잖아요. 저번 주에 봤잖아요 우리 네, 그쵸. 콘서트에서. 네, 제가 보러 갔었죠. 저 아유 감사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푸른밤에서도 1년 만에 네. 또 인사를 하시니까. 벌써 1년이. 네. 그리고 한번
가족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윤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유성은 씨. 네. 처음 뵙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계속 뵌 거 같지 왜? 이렇게 실수까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푸른밤은 처음이니까 가족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푸른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상은입니다. 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윤영상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뵀었고, 네. 저번 주에 또 푸른밤이래. 저 개인 콘서트 때 네. 오셔가지고 네. 공연하면서 윤현상이랑 진짜 닮았다. 보이셨어요, 무대에서? 보여요. 이게 아, 되게 정말요? 작아서 아. 다 보이는데 와 윤현상이랑 되게 닮았다. 저 사람 누구지?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윤현상 씨였어. 우와. 되게 신기했는데 제 친구랑 지인이신 거죠? 네, 그쵸. 그분 덕에. 그래서 제 좋은 콘서트 친구와 보고. 함께 오셔가지고 네. 신기하다. 무대에서 근데 객석이 잘 보이세요? 작은 공연장이었어요. 한 770석 정도에서 비교적 좀 규모가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관객석하고도 되게 가깝고 중간중간 제가 또 관객석에 조명 계속 켜달라고 아, 그렇구나. 말도 걸고 그래가지고 보다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 공연장에서 유현상 씨 봐야겠고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네. 네, 그래요. 그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쉬면서 술도 먹고. 술은 네. 여전히 유현상 씨 곡도 쓰고. 네,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네. 좀 특별한 뭔가는 없이 그냥 편하게 쉬시면서 좀 네. 지내신 거군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유성은 씨는 사실 푸른밤엔 처음이신데 네. 사실 이 시간이 늦잖아요. 네. 12시인데 네. 12시에 푸른밤 방송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시간대에 주로 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주로 뭐 스케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는 사실 좀 잠자기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 시간에 뭐 친구도 만나고 집에서 뭐 핸드폰으로 가사 같은 것도 뭐 끄적끄적 하다가 다음날 오그라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런 시간대죠. 별로 주무시거나 그러진 않은 시간이군요. 네네 그 시간에는 아직 생생할 때죠. 그렇군요. 아유 가끔은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12시라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땐 늦은 시간이니까 맞아요. 주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힘든 시간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두 분에게는. 윤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절대 힘든 시간이 아니시죠? 아침 느낌이죠. 거의 아침, 뭐 네, 거의 정오 그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분은 사실 푸른밤에선 처음 뵙는 건 아니지만 유상 씨 같은 경우도 음악으로도 뵌 적이 있으니까. 네. 근데 두 분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접대 사석에서 잠깐 뵌 네. 적이 아, 그래요? 있는데 그래요? 누나가 저를 아니 윤현상 기억은 씨를 하는데? 기억을 네.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친근하게 대했었는지 술이 거의, 얼마나 네. 됐었는지 친동생처럼 대했는데 그때 처음 봤는데 네, 근데 오늘 오시니까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존댓말을 네. 네, 그래서 아까 CD에서 사인을 이렇게 존댓말로 해놓고 제가 반말했었다고 하니까 드리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니 밖에서 만나다 보면은 그렇게 정말 친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피가 섞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까?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또 인연이 있으시군요, 두 네. 분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뵈니까 더 멋있어지신 느낌이 드네요. 아 누나도. 네. 영혼 없네요. 감사합니다. 눈을 돌리는 건 나 봤어요. 누나도 눈을 못 맞추고. 그러니까 말이죠. 누나도. 제가 원래 예쁜 여자 앞에서 눈을 잘 못 맞춰요. 예, 네. 그래요. 이현상 씨는 정말 말을 정말 잘하세요.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처세술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앨범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유성은 씨. 앨범 나오셨잖아요. 네. 오랜만에 미니 앨범도 발표하셨고 저한테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아닙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앨범인지. 미니 앨범으로 따지면 2년 3개월 만에 나온 앨범이고요. 네네. 그냥 제가 활동을 안 하고 싱글로 낸 걸로 하면은 8월 달에 앨범이 나온 건데 오랜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막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타이틀곡은 조금 더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나띵이라는 곡을 했고요. 네. 또 그 노래로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곡들로 이렇게 수록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앨범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나띵이라는 타이틀곡은요. 좀 기타가 어쿠스틱한 기타 사운드가 들어간 팝 곡이고요. 다른 곡들은 평소에 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R&B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앨범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얼마간 동안 또 제작 준비를 하셨는지. 이 앨범이 사실 이때 나오기 위해서 쭉 준비하자는 아니었고 계속 좋은 시기를 보면서 앨범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타이틀곡을 받은 지는 1년도 훨씬 넘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녹음도 이렇게도 했다가 반키도 내렸다가 음.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불렀다가 조금 더 가볍게도 불렀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받은 지는 1년이 넘었으니까 1년 정도 됐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또 녹음도 해보시고 해석도 해보시고 심사숙고한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네. 되게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또 네. 이렇게 미니로 나온 게 2년만? 네. 첫 이라고 앨범 하니까. BOK가 미니 네. 앨범이었고 그리고 2년 3개월 만에 다시 미니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럼 더 뭐랄까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근데 미니 앨범이라서 뜻깊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신인의 마음이어서 작곡가분들이 의도하신 거를 제가 해치지 않기 위해 좀 요구하시는 거를 많이 수용하고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조금 더 제 의견을 많이 내가지고 그게 저한테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앨범의 네, 시작이라고 네, 볼 네. 수 있겠다. 네. 라고. 자, 그래요. 앨범 이야기도 살짝 해봤고 사실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그 이후에도 또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윤현상 씨도 이번에 디지털로 싱글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CD를 감사합니다. 이거 홍보용이죠. 네, 홍보. 아유 고마워요. 네, 이런 걸 남들은 갖지도 못할 걸 전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밥 한 끼예요라는 네. 곡인데요. 이 곡도 물론 자작곡이겠죠? 네, 자작곡입니다. 윤영상 씨는 뭐 피아노도 너무 잘 치시고 아유. 잘하시니까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뭔가 이렇게 연인이 아닌 사이끼리 네네. 뭔가 이렇게 첫 데이트를 하는 게 기본적인 게 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기초적인 거에 충실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좀 처음에 네. 어떻게 다가설지. 네, 그냥 밥부터 밥 한 끼, 드시는군요. 네, 밥 한 끼 하자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윤현상 씨는 밥을 먹으면서 네. 일단 친해지시는 작업 스타일. 멘트가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거구나. 밥 한 끼예요. 네, 가사 보면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괜찮다라는 기술이 있어요. 만약에 많이 바쁘시면 밥 네. 한 끼만 해도 괜찮아요. 네네, 네, 뭐 이런 그쵸. 내게 21분 30초만 내줘요. 네, 이런 가사 상당히 인상 깊거든요. 네, 사실 뭔가 큰 의미를 둔 건 아니고요. 그냥 밥 먹자고 할 때 뭔가 진짜 분초같이 막 정말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되게 엉뚱한 느낌을 주려고 의도했던 가사예요. 되게 노련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 누가 이성은 씨, 누가 밥 한 끼예요. 21분 30초만 나한테 줘요. 그러면은 뭔 소리야 하면서도 맞아, 뭔가 좀 좀 눈길이 가게 되고 물음표 좀 더 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 그런 걸 궁금해지고. 의도한 거죠. 약간. 윤현상 씨가 선수시구나. 선수 아니야 선수라서 아니다. 노련하다 노련하시구나. 노련하세요. 네, 노련미가 분이 있으시네요. 노련하신 분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그 노련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네. 라이브로 네. 윤현상 씨의 밥 한 끼예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라이브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상의 밥 한 끼예요. 듣고 올게요.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전부 좋아할게요. 브런치, 치즈 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그대가 좋아할 거리도 미리 알아봤어요. 나와 밥 한 끼예요. 풋풋하네요. 와, 봄 같다. 그러게요. 되게 동화 한 편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창 가을인데 지금 봄 그러게, 같다. 아유. 이 마지막에 나오는 보컬 분은 윤보미 씨, 네, 봄이 에이핑크 씨의 네, 에이핑크 씨. 네. 에이핑크의 죄송합니다. 에이핑크의 윤보미 씨. 네. 저는 이 곡이 너무 네. 상큼 달콤한 것 같아요. 후렴이 너무 재밌어요.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이 부분이 진짜 힘이 있네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요. 이 윤보미 씨와 함께 작업하게 된 어떠한
계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곡을 처음에 쓸 때 네. 맨 마지막에 약간 희망사항이라는 곡처럼 약간 여자의 답가가 짤막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었는데 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누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봄이양하고 제가 같은 회사에 있었었거든요. 네, 예전에. 네. 그래서 그때 친분을 이용해서 음. 피처링을 네, 뭐 받았죠. 이 지연 이런 것들 그쵸.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또 함께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좋은 목소리도 함께 또 들어봤고 어떠셨어요, 오성훈 씨? 네, 들으셨는데 저도 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동화 한 편을 보는 저한테 되게 뭔가 판타지스럽게 다가와가지고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다행이네요. 예쁜 가사 네. 때문에 더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닌가 네,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윤영상 씨 같은 경우는 서정적인 음악도 많이 있고 네. 그런 뭔가 발라드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이번엔 조금 경쾌한 곡 네. 들으셨잖아요. 무대할 때 네.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곡을 제가 제일 먼저 썼던 자작곡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서정적인 것보다 원래 이런 것도 좀 좋아하고 막 리드미컬한 것도 좋아하는데 데뷔가 약간 가을로 결정이 돼서 네. 그때 추렸던 곡들이 약간 서정적인 곡들이 많아서 약간 이미지가 좀 서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피아노도 치시고 그래서 더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네네. 사람들 앞에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런 곡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 가족분들도 오늘 또 알아가시겠네요. 자, 유성훈 씨 앨범 이야기도 또 나눠보고 싶은데 피처링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네. 그 윤보미 씨와 함께한 윤현상 씨의 노래도 있었고 네. 근데 유성훈 씨는 이번에 또 타이틀곡에 네, 이번에 마마무의 문별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문별 씨 네. 어떤 분이시고 또 래퍼시잖아요. 네네. 요즘 마마무님들이 한창 핫하시잖아요. 네네. 완전 실력파 여자 가수분들의. 근데 제 노래도 이제 곡을 듣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들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래서 네네. 랩 피처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도중에 네. 여자 노래 여자분이 랩 피처링 해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자 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네, 그렇군요. 참여해주셨어요. 그래요. 이 문별 씨의 랩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사실은 마마무라는 그룹이 있고 그 네. 안에서는 그분들의 어울림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나 그 중에 한 분이 제 앨범에 피처링을 해서 저와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을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유성훈 씨도 랩을 하셨다고. 네. 곡을 이제 가이드를 듣고 네. 이제 중간에 스케줄 할까 뭐 훅을 만들어서 뭔가 그런 임팩트를 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녹음을 하는 도중에 그러면 우리 그냥 재밌게 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음악하는 데 있어서 재미도 중요한 거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전 들을수록 정말 너무 손발이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어떤 곡이에요? 제목이 뭐고 네. 어떻게 랩을 하셨는지 좀. 네, 일이 먼저지라는 곡인데요. 네. 일이 먼저인 거는 너무나 이해를 하지만 나는 가끔 서운해 하지만 널 보면 난 사르르 녹아 이런 사랑스러운 곡인데 그 안에 또 서운한 마음을 아주 짧게 랩으로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일이 먼저지. 남자친구가 네. 그래 너무 바쁜 거 이해해. 일이 네. 먼저지. 그래도 섭섭한 게 좀 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다 네. 풀려. 뭐 이런 내용이 네,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떠나지 못하는 이유야 막 이런. 그렇군요. 그래요. 좋네요.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네요. 일이 먼저인 걸 이해해주는. 누구한테 랩을 좀 이런 코치를 받으셨는지. 제 앨범 피처링을 해주시는 수호 PD님이라고 계신데요. 네네. 네, 그분께서 원래는 래퍼셔요. 시작을 래퍼로. 네네네. 그래서 저에게 계속 가사 쓰는 거나 아니면 랩하는 거를 조금씩 옆에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거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완성이 됐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참여를 여러 번 하실 생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번에 재미있긴 했는데 네네네. 조금 뭐 앞으로 그래서 뭐 그것을 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는 아니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즐겁게 작업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랩에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고 그러긴 한데 그걸 쓰다 보면은
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 곡에는 이 부분에서 이게 나와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네. 뭐 물론 제가 래퍼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수려하거나 화려한 뭔가가 나오진 못하지만 그러지 않은 감성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유성은 씨한테는 이번 앨범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네. 또 드러났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미니 앨범 수록곡 중에서 가장 본인의 스타일이 많이 담긴 곡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5곡 다 정말 아끼시겠지만 네, 다 정말 아끼는데요. 나띵이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팝에 많은 분들께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볍게 네네.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세션 버전으로 녹음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트랙이 6개죠. 네, 그래서 그 곡도 너무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리 먼저지라는 곡도 제가 참여를 했기도 했지만 가사도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곡도 너무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인의 어떤 애정이 담긴 곡도 소개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라이브 세션 버전을 녹음을 하셔서 이제 앨범에 넣었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타이틀곡을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초점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 BOK 첫 앨범을 냈을 때 뮤직비디오 감독님의 의견으로 뮤직비디오에 성은이가 라이브로 뮤직비디오를 찍었으면 좋겠다, 노래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블루스 버전을 하나 편곡을 해서 넣자 해서 그때 블루스 버전을 한 곡을 넣어서 첫 앨범에도 타이틀곡이 2가지 버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좀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어떨까. 혹시나 평소에 유성은을 기대했다면 아쉬운 분들에게 좀 더 진한 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시도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Nothing이라는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유성은 씨 라이브로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듣고 올게요. 네. 우연히 길을 걷다 너의 그녀를 만났어. 처음엔 왠지 어색했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어차피 헤어진 우리 쿨한 척 묻고 잊어보려 했었는데 나와 같던 거리 한강에서 추억 모두 나와 같은 향기 커플 반지까지 오! 와우. 야, 유성은 씨. Nothing 네.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 되게 뭐랄까? 노래 가사가 되게 당찬 여성성을 그리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임이 되게 좋네요. 아, 그러니까 후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노래 또 어떠세요? 윤현상 씨 듣고 오셨는데. 진짜 팝스러운 것 같아요. 누나가 원래 되게 소울의 여왕이었는데 약간 아유, 이분이 씨. 잠깐만. 정말 친동생처럼 대하면 안 돼요. 방송 중에는. 네네네. 방송 아, 끝나고 그렇게 대하세요. 근데 진짜 약간 비욘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3부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3부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는데 아직 2부예요. 3부 남았습니다. 3부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요. 윤현상 씨와 유성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노래도 한 곡씩 들어봤고 이제 3부에선 본격적인 음악 얘기를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냥 윤현상 씨가 오늘따라 말이 너무 없으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거. 뭔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 요새 좀 밤낮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오늘 기상을 7시쯤 했는데 저녁이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몽롱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티스트시다. 정말 아티스트 시간대. 뉴욕 넘어섰네요. 7시면 뉴욕 시간대도 아니야. 이거 뭐 뉴요커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뭐 3부에서는 네. 또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유성은 씨도 또 다른 음악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윤현상 씨 그리고 가을 감성으로 돌아온 유성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씩 들어봤고요. 두 분의 곡을 한 분은 사랑 노래, 한 분은 이별 노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요. 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유성은 씨는 연애가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데 네. 왜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좀 계절 바뀔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한절기 때.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올 가을에 유독 좀 아, 심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남자들이 가을 타고 여자가 봄 탄다고 하는데 제가 남잔가 모르겠는데 에이, 아무튼 아니에요. 네, 이번 가을에 좀 연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계속. 저도 사실 가을을 타거나 그러진 않고 저도 뭐랄까 환절기라든지 이런 거 계절이 변할 때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 가을은 또 특히 유난히 이상하게 저도 좀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들 그런가 보다.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심지어 좀 노래도 썼었어요. 그 가을에 관련돼서 그래서 썼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어서 좋은 짝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현상 씨는 어떠세요? 연애 관심 있으신가요? 저도 하고 싶죠. 저는 사계절을 다 타기 때문에. 아하. 네, 그리고 그 계절 냄새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예민해서 네. 좀 향에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외롭고 연애하고 싶고. 어느 계절 가장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봄이요. 봄. 네. 아무래도 추운 건 싫어서. 아, 그래요? 네.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봄에. 그래서 또 윤영상 씨 음악 들으면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그런가 나고 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요. 뭔가 이 윤현상 씨는 밥 한 끼 하자 이런 네. 식으로 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마음을 표현하시고 만약에 유성은 씨가 이런 주제로 가사를 쓰신다면 네.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실 것 같으세요? 뭔가 처음 보는 관심 있는 이에게 다가가는 방식. 저는 정말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네. 도저히 그런 게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서 그래요? 사실적인 가사만 자꾸 써지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 대단해 보이고 뭔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건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저는 진짜 커피가 나올 것 같은데 밥 한 끼 21분 30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보고. 자, 음악 작업도 그렇지만 음악 공부도 꾸준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윤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이전에도 나왔던 앨범도 본인의 곡이 상당히 많이 또 있고 네. 이번 곡도 본인 곡이시고 네. 저번에 나온 앨범이 전부 하셨었나요? 네, 지금 여태까지는 다 제가 그죠? 다 하고 전부 있어요. 다 본인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시고 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원천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경험이 정말 큰 주 원천이기는 한데 네. 그냥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를 듣고 곡을 써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어떤 그런 메모리들이 좀 차가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주고 네네.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작업 속도는 어떠세요? 저는 곡을 쓸 때까지는 정말 빨라요. 근데 편곡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스타일이어서 비슷하네요, 저랑. 네. 곡을 쓰는 거 자체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뭔가 데모라고 하죠. 그쵸. 데모 만들 때까지는 그래도 가사라든지 툭툭툭 나오는데 네. 이제 음악적인 해석을 할 때 그쵸, 맞아요. 여러 가지 욕심들이라든지 시도해보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생 진짜 많이 해요. 기타 치시는 분들 막 제가 그렇게 플레이가 화려하지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들 걸 너무 많이 들어놨다 보니까 내가 한 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찾아가자. 그래서 이거 좀 쳐줘봐요.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코드 그거 가지 말고 꼭 꺾어봐요. 계속 고생하고 너무 들어왔다가 형 이게 피킹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찾아가고 마이킹이 잘못됐나? 마이크를 좀 잘못 따고 써야 되나? 계속하고 막 좀 그런 편입니다. 이성은 씨는 좀 어떠세요? 뭐 음악 하실 때 예민하신 편인지 아니면 좀 수용도가 높으신 편인지 그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수용도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맞건 틀리건 간에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해야지 뭔가 작업하실 때. 네네네네. 그리고 근데 아까 종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어야지 근데 결과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맞아요. 것도 다르기도 아이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그래요. 이게 어렵죠. 맞아요. 음악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것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요. 방송이나 공연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외에 또 시간을 보내실 땐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 저는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긴 했는데 제가 이번 학기부터 복학을 했어요 학교를.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공강이 생기거나 수업 사이 시간이 뜨면은 뭐 당구도 치고 뭐 볼링도 치고 친구들이랑 음악 얘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네 보내고 있어요. 당구, 볼링 이런 거 잘 치세요? 잘 못 치는데 억지로 저랑 치는 거 되게 싫어요. 너무 못 치거든요. 억지로 껴달라고 막. 아, 그래요? 생떼 부리는 스타일입니다. 윤현상 씨는 어떠세요? 잘하세요? 저도 볼링 요새 빠져서 오, 요즘 볼링 빠지신 분 되게 많네요. 네, 내기 볼링을 많이 쳐요 저는. 게임비? 네, 그쵸. 신발비, 게임비 뭐 이렇게 해서 음. 볼링 요새 많이 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을 하는 건 완전 못해서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볼링 같은 경우는 또 전 어깨가 안 좋아갖고 아. 볼링 공도 못 들어요 잘. 어쨌든 그래요. 두 분에게 좀 볼링이라는 공통점이 그러네요. 있었군요. 그러네요. 볼링으로 나중에 노래 좀 써주세요. 볼링장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볼링. 볼링 되게 예쁘고 공이 굴러가면서 핀을 다 쓰러뜨려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뭔가 좀 오. 섹시한 느낌이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다른 식으로 다가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 본받아야 돼.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막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만들어내는 거야. 사실 이러다가 되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죠. 되게 많죠. 네. 얘기하다가.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전 메모도 많이 하고 그런 편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볼링이나 뭐 이런 일상적인 취미도 많이 하시고 음악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꽂혀 있는 뮤지션이라든지. 요즘에는요. 다시 예전에 듣던 게 좋아가지고 뮤직 소울 차일드 갑자기 너무 갑자기 꽂혀가지고 뮤직. 다시 듣고 뮤직 있어요. 좋죠. 네. 그 세상에서 레이백 제일 많이 하시는 분. 녹음할 때 이렇게 뒤로 땡긴다는 소문이 있어요. 풀로 다 녹음한 다음에 이렇게 뒤로 약간 뒤로 민다는 소문이 있어요. 반에 반박자 정도 밑으로 네. 미신다는 레이백의 끝 네. 뮤직소울 샤이드 얘기까지 들어봤고 윤현상 씨는 평소에 요즘 누구한테 꽂혀 있는지. 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미라 씨라고 있어요. 약간 좀 가을 포크 감성이긴 한데 뭔가 정말 서정적이시고 가사가 너무 예뻐요. 막 성당 얘기 나오고. 네네네. 네, 요새 즐겨 듣고 정미라 씨의 네. 앨범 알겠습니다. 또 좋은 앨범, 좋은 아티스트 두 분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래요. 이제 가수를 데뷔하고서 뭐 일이라는 게 그렇죠. 일을 시작한다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상당히 또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좀 고민이나 벽에 부딪혔던 적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앨범이 꽤 안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1년 넘게 앨범이 안 나왔을 때가 네.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작업을 하는 횟수도 줄게 되고 좀 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네네네.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녹음 가기 전에 녹음 가기 싫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막 들게 되고 네. 잘못된 생각이지만 근데 하다 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계속 해야겠구나 음악할 이런 마음이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나중에 또 들게 되더라도 지금 생각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더 잘 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군요. 윤현상 씨는 어떠세요? 저는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이건 음악적인 거와 외적인 건데 뭔가 가수로 이렇게 데뷔를 하고 나면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제가 하는 언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 뭔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죠.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라던가 뭔가 좀 그런 막막함과 막막함.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이겨내셨나요? 아니면은 좀 아직 그 물을 또 많이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장르의 곡들은 다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앨범이 낼 시기가 정해지면 이제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는 해나가면서?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서 실현을 해보면서 이제 좀 풀어나가셨군요. 네. 그래요.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윤형상 씨의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곡 들려주실지.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 10월에라는 곡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앨범을 낼 때마다 좀 특징을 조금 둬요. 네. 약 뭐 싱글이던 미니던 제일 마음에 드는 곡 있잖아요. 네. 대중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제일 좋아하는 곡에 좀 부제를 두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곡의 부제가 27번째 밤인데 약간 10월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27번째 밤인 이유는 10월에 27일이군요. 네, 그렇죠. 로맨티스트예요. 그러게요. 그 27일이 아니라 27번째 밤이라고 또 표현을 네. 하셨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라이브로 한번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윤현상 씨의 라이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27번째 밤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네. 찬 바람이 줄곧 느껴지던 날 지우는 기억의 흔적이 내게로 몰래 다가와 잠들어 있던 내 머릿 감정을 깨운다. 어느덧 몇 년이 흐른 게 느껴지던 날 어느새 가을의 바람이 감사합니다. 윤현상의 10월에 27번째 밤 듣고 오셨습니다. 야, 밤에 듣기 정말 좋은 목소리고 좋은 네. 곡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가성은 정말 뭔가 목소리에 떨림이 있는 게 되게 울컥하게 만드는 그죠, 그죠. 것 같아요. 네. 대체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궁금해지네요. 되게 곡의 수명이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부를 수 있는 기간이 30일밖에 없어요. 10월에만 불러야 네. 돼. 또 10월이니까 좀 10월 16일이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에 부르고 올해 처음으로 불러보는 곡. 정말요? 아이,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더 특별한 곡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잘 들었고요. 자, 요즘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어요. 두 분은 어떠신지? 다방면으로요. 제가 처음에는 연기 같은 거에 그냥 관심이 있었어요. 네. 보조 출연 같은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뮤직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더 연기가 진짜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본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노래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저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기라든지 이런 거 엄두가 나질 않거든요. 저도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멋있습니다. 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벽 같은 게 높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 뭔가 관심도 많고요. 좀 낙천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데 처음엔 당연히 못하지. 다 하면서 느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여러 모습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역할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신지? 이런 역할이요? 저는 이미 뭐 주인공 할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춘향이 옆에 향단이 뭐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요즘은 또 그런 명품 조연분들, 뭐 감초 배우분들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예전에 유성훈 씨가 백지영 씨를 롤모델로 꼽았다고 하던데. 네네네. 사실은 음악 스타일 장르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네.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분이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뭔가 기술 같은 것만 많이 연구를 했다면은 코치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감정을 전달하고 감성적으로 어떻게 다가갈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사실은 그것보다도 인간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다 정말 백지영 코치님 하면 딱 의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본받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코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함께 또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시고. 네, 그 보이스 코리아 나갈 때 저희 코치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코칭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네, 코치님이라고. 네, 계속 코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윤현상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으신 음악 외적인 부분 도와주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사실. 네. 음. 좀 이 분야에서 뭔가 좀 잘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다른 걸 잘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왜요? 글 되게 잘 쓰실 것 같은데. 그 선배님 얼마 전에 책 쓰셨잖아요. 저는 저도 그런 거 좀 제 곡들이 다 제 얘기다 보니까 좀 그 곡에 관한 좀 설명이나 그런 걸 소설로 좀 쓰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콘서트 가서 얘기 들으면서 했어요. 네, 제 책이 좀 사실 그런 책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노래에 대한 것들 다 엮어서 이제 그렇구나. 소설로 엮은 책인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네. 제 친구가 갖고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달라 그러면 네. 빌려달라요. 지금 다 읽었어요, 그 친구. 네, 달라 그러세요. 그럼 윤현상 씨는 롤 모델이 누굴까 궁금하거든요. 음악 같은 걸 들어보면 진짜 이런 감성을 가진 친구는 대체 누굴 좋아할까? 누가 또 저는 정말 많은데 뭔가 김건모 선배님 진짜 좋아요. 어렸을 때 저의 약간 그런 서정적인 감성의 원천이 약간 엄마랑 여행 다니면서 엄마가 맨날 김건모 선배님 테이프 틀어주시고 막 늘어질 때까지 듣고 이랬거든요.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좀 롤모델하면 김건모 선배님. 어렸을 때 또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셨어요? 엄마가 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가기 싫었는데. 그런 것들 좋아하셔서. 네. 근데 그런 게 크면은 되게 기억이 많이 네, 나죠. 맞아요. 지금은 정말 좋았던 기억으로.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지금 맞아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 곡을 만드셔요. 네. 윤현상 씨. 주고 싶은 이 아티스트 한번 작업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신지. 저요, 한 분 계신데 종현 선배님하고. 왜냐면 진짜 이번에 저 콘서트 빼고요. 저 빼고. 정말로 콘서트 갔다 와서 이거는 방송 나와서 제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라고 남기실 거야. 정말 원래 사실은 조금 저랑은 감성이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콘서트에 가서 뭔가 어색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뭐 줘야 뭐 네. 윤현상 씨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기회만 되시면 네. 저 또 아이유 씨랑도 친하니까 네. 어떻게 또 셋이 엮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것도 아이유 좋네요. 괜히 갑자기 가만히 있는 지윤이한테 가만히 있는 지윤이 무슨 일? 어쨌든 그래요. 예, 또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해보고. 유성은 씨는요 어떠세요? 저요? 같이 해보고 싶은 작곡가도 좋고요. 네, 같이 해보고 싶은 저는 아티스트도 좋고. 저는 진짜 부러운 게요. 전 자이언티 선배님이랑 프로시님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윤영상 씨를 오늘 보니까 이런 음악도 진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네. 되게 감성적이면서 네네네네. 밤에 듣기 좋은 이렇게 네. 그런 곡들. 그냥 언젠가는 제 곡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언제쯤이면 잠깐만요. 너무 잘한다. 둘 다 진짜. 근데 뭐 두 분도 음악 계속해서 해 나가시니까 이렇게 또 조금씩 알아나가시고 예전에 술자리에서는 한번 보셨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닿으면 더 작업으로 만나볼 수 있겠죠. 그래요. 두 분의 듀엣곡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윤현상 씨 같은 경우는 정규 앨범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곡을 빨리 많이 쓰고 적당한 시기가 생긴다면 좀 빨리 해보고 싶어요. 정규가 정말 저의 그 첫 번째 발자국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래서 정규는 좀 욕심이 많이 나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성훈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미니가 나왔으니까 활동을 또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어떠세요? 두 분은 혹시 팬분들과 만날 계획, 공연 이런 것들 있으신지? 제가 아직까지 팬분들이랑 뭔가 아직 팬미팅이라거나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너무 소통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킹을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에 버스킹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버스킹이 아니죠. 길거리 공연이 아니고 장소가 섭외가 돼 있고 뭔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처럼 앰프 들고 그냥 자연스러운 저를 보여드리러 가려고 노력 중이고 뭔가 생각 중에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윤현상 씨는요? 어떠세요?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팬들분들과 만나볼 수 있을 기회가
저는 아직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음. 좀 다음 앨범 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앨범이 나오면 좀 팬미팅도 해보고 싶고 공연도 근데 해보고 유현상 싶고. 씨 같은 경우에 연말 공연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좋죠. 왠지 따뜻하게. 따뜻한 느낌도 들고 뭔가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또 다음에 나온 정규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다음 공연할 땐 저 좀 네 와주세요. 구형 와주세요. 티켓팅 제가 하고 갈게요. 영광입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고요.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성훈 씨의 어떤 노래 들어볼지.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제 첫 앨범 BOK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을 블루스 버전으로 편곡을 했었어요. 네, 네네. 그거를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은의 Be OK 블루스 버전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그런 거래 다들 내게 말해 더 이상 no be alright 붙잡아서 뭘 해 잘 지내란 말해 더 이상 no be okay 죽을 것만 같아도 유성은의 Be OK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버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블루스 네, 버전으로. 되게 근데 진짜 이런 뭐랄까 블루스하고 블루지하고 R&B 색깔 소울풀하고 이런 음악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또 푸른밤에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와주시고요. 두 분 네.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진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에이, 지금 평소 되게 많이 곡 쓰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두려운 감정이 솔직히 많았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쓴 거 누구한테 들려주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그랬는데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유현상 씨는 오늘 어떠셨는지. 시작할 때 좀 많이 떨긴 했는데 왜 또 떨어요? 잘하면서 뭔가 떨렸어요. 이상한 오랜만에 라디오라 원래 정말 안 떨거든요. 이분 잘하시면서. 네. 근데 오늘 정말 재밌게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네, 음악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나중에도 또 와서 음악 얘기 하고 싶으면 푸른밤 오시면 됩니다. 네. 불러만 주시면 예. 와. 그래요. 또 와주시고요.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학기가 시작되고 할 일들은 넘치는데 나는 점점 더 자꾸만 게을러졌다.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쏟아지는 과제에 금방 정신 차리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어느새 중간 평가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막상 주말에 하면 되지, 주중에 야작하면 되지 라며 미뤘던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도통 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으면 과제는 손에 잡히지 않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자꾸 밀려와 집중이 되질 않는다.
나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좀 더 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 고민들이 자꾸만 맴돌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도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에도 나는 늘 크고 작은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슬럼프가 온 것 같다. 하지만 타지에 나와 공부한다고 나에게 걱정과 사랑을 넘치게 보내주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차마 이런 걱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은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어렵겠지만 힘내라고 했다. 하지만 원래 힘내라는 말은 절대 힘을 주지 못한다. 이제 곧 졸업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의 중간 평가날. 내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루를 끝마칠 시간이지만 나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그래야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도 마음의 짐도 미래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테니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하루의 끝에 시작하는 나의 하루. I've been here before, but always hit the floor. I've spent a lifetime running, and I always get 하루의 끝, 오늘은 박혜빈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이었습니다. 그래요. 슬럼프라든지 기복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는 이겨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도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고 있으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뭔가 계속 미루고 계시다가 지금 한 방에 뭔가를 더 이렇게 때려 맞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좀 더 버거우실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물들이니까 잘 책임을 지셔서 좋은 작품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복잡할 시기에 할 일이 정말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해내고 마음도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사실 좀 냉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김혜원님, 하던 일을 너무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더니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을 잃었다고 해야 하나요? 쫑디, 다시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회복인지 다시 초보가 되는 건지 구분이 되진 않지만요. 할 수 있다고 해주실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슬럼프는 이제 지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손을 놓고 계셨다라고 하면 뭐 초보로 다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미 한 번씩 겪었던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기본, 뭐가 되었든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단 지식이 있으실 테니까 이전보다 더 뭔가 스스로를 다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6755님, 오랜만에 남자 사람이랑 연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연애 바보라는 말이 딱 저를 두고 있는 말 같아요. 연애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힘들고 지치네요. 연애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연애를 잘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애를 잘한다는 게 되게 웃긴 말인 것 같네요. 연애를 하는 건 두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거를 잘하는 방법이 객관적일 수가 있나?
그냥 서로 마음에 들면 서로 연애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연애 잘하는 거. 연애를 하고 싶어도 뭐 할 줄 몰라서 진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만큼 본인이 이끌어낼 뭔가 상대방이 없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지윤님, 저 이제야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가는 막차 버스 놓칠까봐 엄청 뛰었네요. 화장 지우고 세수하고 이 닦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아까 너무 달렸더니 못 움직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래도 깔끔하게 씻고 자야 더 개운하고 내일 아침도 더 상쾌할 겁니다. 고생하셨으니까 하루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야죠. 2356님, 오늘 친구랑 순천으로 여행을 왔는데 카메라 잃어버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분위기 망칠까봐 어쩔 수 없지 하며 웃으며 지냈는데 자려고 침대에 누우니까 카메라가 아른거리네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선물한 거였는데 속상해서 눈물이 나요 라고. 아이고, 이거 진짜 속상하죠. 뭐 그 당시에야 어쩔 수 없어 뭐 잃어버린 거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의미 있는 물건이다 보면 더 생각이 나고 하실 텐데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도 내일부터 막 이렇게 하시는 어떠한 그 여행 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리 영준의 허해, 그리고 토이와 권진아가 함께한 그녀가 말했다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더 허허해 새 옷을 사고 종일 TV를 켜놔도 자꾸만 멍하니 전화만 보내요. 친구를 만나고 저는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집에서 막내인 남자친구는 저보다 7살이 더 많지만 애교가 넘쳐요. 그 반면 장녀인 저는 애교가 너무 없어서 고민입니다. 저의 무뚝뚝함은 다투고 난 후에 가장 힘들어요. 마음으론 애교도 부리고 예쁜 말로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들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7753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가끔은 글로 배운 애교라도 남자친구 눈엔 귀여워 보일 거예요. 연애한 지 1년 반 되셨으니까 남자친구분도 7753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애교가 부족해도 사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은 억지 애교도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억지 애교가 힘든데 남자친구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글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밝고 예쁜 말도 좋지만 날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는 여자친구의 마음에 더 감동할 겁니다. 오늘 끝곡 서인범 님이 신청하신 펜코의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창가에 비친 내 모습 아름다워 아름다워 따뜻한 햇살에 아름답게 빛나요